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2년째 새마을금고에서 일하고 있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절대 놓쳐선 안 될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 정말 안전한 곳에 맡기고 계신가요? 이 질문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제 말에 귀 기울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업계에서 수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며 기쁜 순간도 가슴 아픈 순간도 봐왔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 70대 김영자 할머니가 제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민수 씨, 내 돈 진짜 괜찮은 거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22년 동안 몸담고 있던 곳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가 될 테니까요. 그때 제가 모든 돈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거예요. 요즘 뉴스만 켜면 어떤가요? 금융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몇몇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고객님들이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위험해지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금융 시스템이 정말 안전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어떠세요? 젊은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복잡한 금융 상품들을 이해하기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더욱 믿을 만한 곳에 돈을 맡기고 싶으실 텐데 과연 어디가 정말 안전한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래요. 올해 75세이신데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모으신 돈을 새마을금고에 맡겨두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걱정이 많으세요. 민수야, 우리 돈 정말 괜찮겠지?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실 새마을금고는 오랫동안 서민들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어요. 특히 농촌 지역이나 소도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금융기관이었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새마을금고 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동네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금융 환경도 달라졌고 운영 방식도 예전과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과거의 인식으로만 새마을금고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에요. 제가 22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고객님들은 정말 순수하게 믿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복잡한 약관도 잘 읽지 않으시고 그냥 직원이 괜찮다고 하면 믿고 도장을 찍으세요. 물론 나쁜 의도는 전혀 없으시죠. 다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순수함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변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금융당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규제와 감독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의 예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알고 계시면 대비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잠깐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공유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비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 내용을 공개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냈어요. 최근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한 고객님께서 갑자기 큰 금액을 인출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거든요. 평소 같으면 간단하게 처리될 일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자율도 불안정하고 부동산 시장도 어수선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들도 예전만큼 여유롭지 못해요. 특히 규모가 작은 새마을 금고들은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변화들을 고객님들께는 잘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진실을 알고 계셔야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러분 같은 중장년층은 더욱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설사 손해를 봐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럴 시간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셔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새마을 금고의 현재 상황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 할 것들까지요. 모든 내용이 여러분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직결된 이야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마을 금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새마을 금고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동네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따뜻한 금융기관, 맞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대구에서 터진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지난 6월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30대 직원이 고객들이 맡긴 현금을 가짜 돈으로 바꿔치기에 수억 원을 빼돌렸어요. 고객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진짜 5만 원권 겉만 붙이고 속은 가짜로 바꾼 겁니다. 이 직원 알고 보니 2년 전에도 부당 대출로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근무하고 있었을까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2023년 경기 김포에서 40억 원 횡령, 2024년 인천 부평에서 60억 원 부당 대출, 올해 초 서울 강남에서 20억 원대 배임 사건까지, 심지어 2020년 대구 동구 새마을 금고에서는 전직 임원이 직원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끔찍한 사건도 있었죠. 이런 소식들 듣다 보면 등골이 서늘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매일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숨을 쉬어요. 이제 정말 심각하다. 이 말 요즘 우리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런 사건들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은 얼마나 더 많을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사건들이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디든 나쁜 사람은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일들이 터지는 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대구 사건이었어요. 고객이 현금을 인출할 때 직원이 진짜 돈과 가짜 돈을 바꿔치기 한 거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찾으러 갔는데 집에 와서 보니 그게 가짜 돈이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시겠어요? 그런데 더 문제인 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직원이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제대로 된 감시나 견제 장치가 없는 구조 말이에요. 자,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새마을 금고에서 유독 자주 터지는 걸까요? 제가 22년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문제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감독이 너무 느슨해요. 시중은행은 금융감독원이 매 눈으로 감시하지만 새마을 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해요. 쉽게 말해 돈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라 공무원이 감독한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농담처럼 우린 좀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 돈 다루는 곳에서 이 자유는 위험한 칼이 될 수 있죠. 둘째, 내부 견제가 약해요. 큰 은행은 여러 단계의 승인과 감사가 촘촘하지만 새마을 금고는 한 직원이 상담부터 대출 승인까지 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65세 이수진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한 분이 내 대출 서류 다 처리하시더라. 이게 맞나?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한 사람의 양심에 모든 걸 맡기는 시스템이라니. 셋째, 부동산 대출의 늪이에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죠?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에 빌려준 돈, 소위 PF 대출의 연체율이 6%를 넘었어요. 심지어 어떤 금고는 17%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대출해 준 돈의 6분의 1이 안 돌아오고 있다니 상상해 보세요. 직원들은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넷째, 동네 정 문화가 문제예요. 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들로 운영되다 보니 이장님이 보증했으니 괜찮아 같은 인정 중심의 심사가 많아요. 72세 최병철 어르신도 우리 동네 금고라 믿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감정이 원칙을 앞서면 위험해요. 마지막으로 정보가 불투명해요. 시중은행은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공시가 부족해요. 여러분이 맡긴 돈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기 어려운 구조예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거죠. 저도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느끼고 있어요. 동료들과 이야기해봐도 다들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정부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2025년 7월 21일부터 전국 100여 개 새마을 금고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검사가 시작됐어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합동으로 나섰죠. 또 내부 고발 포상금을 1%에서 10%로 최대 5억 원까지 올렸어요. 횡령 같은 중대 사고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로 해고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요. 좋아 보이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좀 달라요. 동료들 사이에선 이제 실수 하나만 해도 끝장이라며 긴장감이 팽팽해요. 문제는 이 조치들이 대부분 사고 난 뒤에 대응하는 거라는 점이에요. 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 정부가 한다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안심하시면 곤란해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도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바뀐 규정들을 따라가기도 바쁘고 고객님들께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하고요. 정부의 의지는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행동할 차례예요. 제가 22년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돈 지키는 8가지 비법을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9월 1일을 기억하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이에요. 하지만 금고가 망하면 돈 찾는데 몇 달 걸릴 수 있으니 방심은 금물이에요. 금고 건강도 체크하세요. 새마을 금고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연체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5% 넘으면 주의, 10% 넘으면 빨간불이에요. 돈은 나누어서 맡기세요. 한 곳에 전 재산 몰빵은 금물이에요.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다면 새마을금고 5천만 원, 시중은행 3천만 원, 농협 2천만 원 이렇게 나누세요. 한 달에 한 번은 통장 점검을 위해 금고를 방문해서 직원들 분위기도 살펴보세요. 대출 조건이 너무 좋다면 의심해 보세요. 다른 은행과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요.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이나 새마을금고 안심신고센터로 바로 제보하세요.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농협, 신협, 시중은행의 서민금융상품도 눈여겨보시고 특히 금융을 잘 아는 자녀분들과 함께 결정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22년 전 처음 새마을금고 문을 열었던 그 설렘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고객님들의 불안한 눈빛을 볼 때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죠.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많은 분들께 따뜻한 금융기관이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현명하게 움직여야 할 때예요. 72세 최병철 어르신은 제 조언 듣고 6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농협으로 옮기셨어요. 이제 좀 안심된다며 웃으시던 모습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체율 확인하고 돈 분산하고 의심스러운 건 신고하세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저도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혹시 제 동료들이나 상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다시 벌 기회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많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자율도 불안정하고 부동산 시장도 어수선하고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소중한 돈을 더욱 꼼꼼히 관리해야 해요. 그냥 한 곳에 맡겨두고 안심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래요. 올해 70세이신데 평생 새마을금고만 이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뉴스 보시면서 많이 걱정하세요. 민수야, 우리 돈 정말 괜찮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도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돈을 여러 곳에 나누어 맡기시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통장 정리도 하시도록 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과 함께 상의해 보세요. 특히 자녀분들이 금융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새마을금고를 무조건 나쁘게만 보시지는 마세요. 여전히 많은 새마을금고들이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만 모든 곳이 다 안전하지는 않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8가지 비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9월 1일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기억하시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연체율을 확인해 보세요. 돈은 여러 곳에 나누어 맡기시고 한 달에 한 번은 통장 정리를 위해 금고를 방문하세요. 대출 조건이 너무 좋다면 의심해 보시고 다른 은행과 비교해 보세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시고 농협이나 신협 같은 다른 옵션도 살펴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시길 바라요. 사실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자율만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그 기관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맡기는 곳인데 조금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맞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어르신들께는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나 새마을금고 안심신고센터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늦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 돈으로 여러분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도 남겨주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여러분의 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업계의 생생한 소식, 여러분의 돈을 지킬 팁들 계속 전해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 궁금한 점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동네 금고는 괜찮을까? 같은 질문 언제든 환영합니다. 혹시 주변에 새마을 금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계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